양자 알고리즘 응용 수업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큐비트에 대해서 큐비트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그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가 양자의 중첩 상태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그 벡터는 복소수가 원소로 되어 있는 벡터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중첩 상태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었지만, 그 중첩 상태를 다른 중첩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 과정이 벡터에 대한 유니터리 행렬 연산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유니터리 행렬이 뭔지는 여기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선은 그 복소수 벡터를 연산하는 과정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큐비트 내용 했고, 두 번째 장에서 하려는 얘기는 선형 변환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형 변환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유니터리 행렬이 어떤 선형 변환인지 그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선형 변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은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이 대학원 대상이니까 저기 공학 수학에서 했겠죠. 학부 때.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다른 벡터를 얻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행렬 곱이라고 해서 많이 써왔어요.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n 곱하기 1 행렬인 우리가 열 벡터라고 할 수 있죠. 열이니까 상하로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벡터라고 할게요. 그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한 행렬을 곱해서 다른 벡터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벡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y를 얻는 데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x가 y로 변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관점에서 이제 1대1 대응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꼭 1대1은 아니겠네요. 4대1 대응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 말고 공간상에 벡터를 하나 그렸다고 쳐봐요. 열 벡터니까 x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가 있고 어떤 행렬 곱을 해줬더니 y가 됐어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던 x가 y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행동이 이 행렬을 곱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x가 움직여서 y로 가는데, 벡터가 여기에 있던 벡터가 저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게 해주는 행동을 이 a라는 행렬을 곱해주는 걸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큐빗에서 얘기했던 블로흐 구상에서 이 가리키던 벡터가 유니터리 행렬 곱을 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회전을 해줬잖아요. 회전을 시켜서 벡터 방향을 바꾸듯이 그런 행동이 우리가 하나의 행렬을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곱해가지고 행렬을 곱해가지고 어떤 벡터를 다른 방향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행동을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렬 곱이랑 같은 거죠, 결국에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은 행렬 곱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과정을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하면 x가 y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는데, x를 넣었을 때 y를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말고 x가 y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요. 그럼 x랑 y는 벡터긴 한데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a가 정사각형렬이 아니면 길이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방향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선형 변환을 하면 벡터의 차원, 길이, 방향이 다 바뀌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양자 연산에서는 차원이 바뀌는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니터리 행렬은 차원을 안 바꾸는 특징이 있어서. 그럼 길이하고 방향 얘기를 할 겁니다. 정확히는 유니터리 행렬은 방향만 바꿔요. 길이는 안 바꾸는 특성이 있는데 왜 안 바꾸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어떤 2차원 벡터 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 변환을 통해서 걔가 길이만 늘어났어요. 람다 배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가 람다 배만큼 늘어난 x를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 단위 행렬에다가 람다만큼 곱한 대각 행렬을 해주면 되겠죠. 대각 행렬을 곱해주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 배의 길이 변화를 주는 선형 변화는 뭐 이렇다.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 뭐 똑같겠죠. 대각 행렬로만 늘어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줘요. 여기가 x인데 여러분들이 회전을 해주는 운동을 해가지고 일로 갑니다. 요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한다면 어떻게 해줘요? 코사인 세타, 뭐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 행렬 곱해주면 회전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회전을 하려면은 이런 행렬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을 해줄 건데 선형 변환을 할 때 벡터는 차원 변하는 건 우리가 얘기 안 한다고 치면 길이하고 방향이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형 변환이든지 길이가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라고 저희가 나눠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회전하는 거에 대한 행렬까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자주 나올 개념이 복소평면, 이미 큐비트 할 때 복소수 얘기했으니까요. 가로축은 실수, 세로축은 허수로 되어 있는 위치 상에 어떤 복소수를 찍으면은 걔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근데 얘를 회전시키는 과정은 뭐 길이 변화야 그냥 람다 곱하면 되는 거고, 회전시키는 거는 극좌표를 이용하면 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극좌표라는 게 반지름 방향으로 얼마나 갔냐, 그 다음에 그 반지름 방향이 얼마나 회전을 했냐, 기준축 대비. 그 두 개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복소수, 우리가 벡터 x, 벡터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복소수 하나라고 합시다. 벡터긴 한데 여기 앞에서 얘기한 그 큐비트 상태, 중첩 상태 나타내는 벡터 x는 복소수가 여러 개 있는 거고 얘는 복소수 하나예요. 복소수 하나가 있는 벡터 x에 대해서는 길이하고 p에 대한 p에 대한 각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니까 그냥 여기 벡터를 사인 코사인 분해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길이 곱하기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내용은 호수부가 달린 지수 함수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전하는 변환을 추가로 해준다고 하면은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 행렬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의 i 세타만큼 회전 곱해줘요. 2의 i 세타라는 지수 함수를 곱해주면 세타만큼 추가로 회전을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p만큼 회전했는데 세타만큼 더 회전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좌표 관점에서는 이런 그 행렬곱 자체는 직조좌표에서 정의된 벡터에 대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극좌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추가 회전을 지수함수로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관점이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계산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빼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은 차원 벡터에서 선형 변환을 한다고 하면은 걔는 세타만큼 회전을 하고 람다만큼 늘려주는 걸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까지 얘기를 했죠. 우선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